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짓기의 마지막 단계인 마감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부적인 시공 방법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나중에 재작업을 해야 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마감 공사별로 주의사항 또는 관리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감 공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외부의 지붕과 벽 마감, 내부 마감의 천정벽, 그리고 바닥 마감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 지붕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지붕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관리 포인트는 누가 뭐라 해도 방수인 것 같습니다. 목조 공사에서 가장 많은 하자를 일으키는 요소는 지붕 경사가 약한 부분에 물이 고여가지고 생기는 조인트 누수, 창틀에서 물이 밀고 들어와 내부를 적시는 창틀 누수 하자입니다. 한번 하자가 생기면 재작업할 때는 배로 힘이 들기 때문에 시공 단계부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시공하면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조주택의 지붕은 경사 각도와 처마의 길이가 제일 중요한데 건축주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기 위해 지붕의 각도를 낮추고 처마를 없애면서 향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시공해야 안전한지 알면서도 자꾸만 이쁜 디자인을 선택하다 보니 잠재적 하자 요소를 무기하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시공했다가 나중에 다시 다 걷어내고 원칙대로 재시공을 한 경험이 계속 쌓이고 있지만 그래도 저만의 디자인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도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재적인 하자 요소를 만들더라도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동안 제가 고민한 부분에 대해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목조주택의 지붕은 칼라 강판, 징크, 이중 싱글, 기와 등으로 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중 제가 경험했던 마감재는 이중 싱글과 칼라 강판 징크인데요. 싱글 작업은 직접 했고 칼라 강판은 외주를 줘서 전문가에게 시공을 맡겼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싱글이 훨씬 저렴하지만 경사가 25도 미만으로 약한 경우에는 징크나 강판이 아무래도 방수를 고려하면 싱글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징크를 시공했음에도 물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빗물이 밀고 들어와서 물이 새거나 용마루 조인트 등에 실리콘이 깨져서 누수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목조주택에 숨을 쉬게 한다고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거꾸로 그 부분으로 비바람이 들이쳐 소음과 누수를 일으키고 태풍이 심했던 날 징크가 떨어져 날아갔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관이나 쫄대를 대고 징크를 설치할 때는 바람의 유입 방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목조주택이지만 징크를 설치할 때 에어벤트도 없고 공기구멍 없이 시공한 현장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는 충분히 올바른 시공 방법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지붕 공사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법은 이미 오랜 시간 검증이 되어 있는 자재인 이중 싱글을 사용해서 경사를 25도 이상으로 시공하거나 바람이 타지 않는 구조로 징크를 잘 접어주고 시다 각관을 견고하게 작업해서 이중 구조의 징크로 하는 게 그나마 안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캐노피를 충분히 빼주면 벽 방수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시공 비용은 일반적으로 기와가 제일 비싼 것 같고 그 다음은 징크, 칼라 강판, 싱글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 싱글의 공사비는 자재비에 인건비만 더하면 되니까 자재 구입 금액만 알면 되고 징크의 공사비는 23년도 기준 칼라 강판은 해배당 55,000원 정도, 알루미늄 강판은 65,000원 정도 했는데 지역별로 또 업체별로 워낙 금액 차이가 커서 보수 견적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외부 벽 마감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적인 마감재를 단가가 비싼 것부터 나열하면 돌마감, 파벽돌, 사이딩, 스타코 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세라믹 사이딩과 스타코 마감을 직접 시공해보기도 하고 외주를 주기도 했는데요. 스타코의 경우 외주를 주게 되면 코팅제 포함해서 해배당 35,000원 정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오리지널 스타코 플렉스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유사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아마 2배 차이 가까이 날 겁니다. 외주를 주게 되면 어떠한 재료를 선택하는지 건축주는 꼭 알고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각 마감재별로 챙겨야 되는 주요 관리 포인트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스타코 마감의 경우 조인트 처리를 잘못하면 목조주택의 특성상 우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연결 부위가 갈라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코를 뿌리거나 미장질을 하기 전 아이소핑크 단열재를 외부 합판에
파스너 피스로 고정하고 그 위에 전체적으로 메쉬 본드를 발라주면 갈라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목조주택에서 가장 일반적인 마감재인데 종류는 나무부터 시멘트, 세라믹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이딩 시공 시 주의할 점은 역시나 연결 부위를 잘 봐야 합니다. 연결 부위는 보통 실리콘 처리를 하는데 영구적인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위에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외장재를 선택할 때 영구적인 자재가 아니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유지보수입니다. 영구적인 돌 재질로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관리할 점은 적을 거고, 스타코나 일반 사이딩을 선택하면 초기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페인팅 작업이나 조인트에 실리콘 보수를 해줘야 오랫동안 깨끗하고 하자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붕 작업하면서 처마가 없거나 빗물 끊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스타코나 페인트 벽에 금세 물자국이 생기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부 지붕과 벽 시공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마도 직접 건축물을 설계하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게 되면 저의 경우 차후에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수만큼은 꼭 문제 없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하시길 제안드려 봅니다. 지금부터는 내부 마감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내부 마감재는 디자인 성향에 따라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천정, 벽 마감, 바닥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천정 벽은 석고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마감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석고 조인트 부분만 핸디코트와 그물 테이프로 발라주고 도배업자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도배지 종류도 많고 시공 방법도 다양하지만 초배지와 도배지 종류를 확인하고 비용과 실력이 적당한 업자를 선정해서 2-3년에 한 번씩만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면 되니까 임대 사업을 하시는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다음은 페인트 작업인데, 페인트는 밑바탕색이 올라오거나 바탕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눈에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밑바탕인 퍼티 작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전체 면을 핸디코트로 잡고 면이 깨끗해질 때까지 샌딩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아크릴 코트는 단단해서 외부에 사용하고 핸디코트는 비교적 잘 부서지기 때문에 내부에 주로 사용해줍니다. 샌딩이 끝나면 프라이머를 칠하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해주면 되는데, 초보자의 경우 붓질이나 붓기로 뿌리게 되면 페인트가 뭉치거나 흐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롤러를 사용해서 2-3번 정도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도배와 페인트 이외에 시트지, 유럽 미장 등의 방법도 많이 사용되는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바닥 마감은 콘크리트 바닥 위 수평 몰타를 치고 발수 코팅제만으로 마감을 하거나 에폭시 페인트를 칠해줄 수도 있고 마루, 장판, 데크, 타일 등의 시공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하나씩 세부적인 공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마감재 선택에 대한 제 생각만 좀 알려드려 본다면, 바닥재는 한번 시공하면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자재로 교체하고 싶다면 기존 바닥재를 싹 걷어내고 처음부터 재시공해야 하니까 결국 철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재를 선택할 때는 패턴과 미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오래오래 봐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택 내부에 있는 일반 패턴의 강마루나 원목마루를 선택하거나 향후 그나마 변경이 쉬운 데코 타일을 선택하고, 상가의 경우에는 외부는 큰 타일, 내부는 수평 몰탈의 발수 코팅제 정도만 시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으로 직접 집 짓는 방법에 대해 최대한 간략하게 추려서 5개의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집을 지을 때 편하게 업자에게 맡기면 되는데 뭐하러 쌩 고생해서 집을 직접 짓느냐 라고 혹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중독성 때문이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을 때의 그 성취감은 제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경우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뿌듯하고 스스로 대견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기분에 중독이 돼서 저는 지금도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 감정들을 다른 어느 누군가도 꼭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집에 관련된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